옵션이 싸다 비싸다 이거를 판단할 때 뭐 내 가격은 비싸고 외 가격은 싸고 뭐 이런 걸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옵션이 이게 고평가되고 저평가되고 이런 걸 판단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재 변동성이라는 그런 지표를 갖고 판단을 한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그 내재 변동성 지표를 보니까 대략 한 10% 정도, 이 정도 됩니다. 10% 정도 된다는 거는, 옛날로 치면은, 제가 처음 매매를 시작했던 게 대략 한 2000년경인데요. 그 당시에는, 보통 한 40%대였어요. 그러면 지금하고 그때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어떤 수준, 어떤 차이냐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옛날에는요, 월 초에 이제 새로운 월물이 시작되는 첫 번째, 목요일이 말이죠. 그 다음 금요일부터 매매를 했을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자기 증거금, 자기 돈의 한 60%만 사용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1억이면 한 6천만 원만 써서, 양매도, 이거 너무 잘 아시죠? 멀리 있는 거, 콜 싸고, 풋 싸고, 이거 싼 거 양매도 이렇게 딱 쳐놓고, 한 달 동안 여행 가 있으면은, 대략 한 20% 정도 수익이 났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했다가 갔다 오면 계좌가 아마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 옵션의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옵션의 가격이 싸다는 건 뭐냐면은 또 지수의 움직임에 의해서 아주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럴 때하고 이럴 때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옵션 매매 하기 아마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물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여기 오신 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거는 어떤 뭐 그런 거 있죠.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싹 바뀌면은 단기가 장기를 돌파하면 뭐 매수해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는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거를 기대하셨다면은 그냥 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단타하고 이런 건 모르고요. 대신에 이제 어떤 거는 좀 아냐면 어떤 쪽이 자신 있냐면은 어떤 옵션을 매매를 할 때 전략을 가지고서 손실을 안 보면서 꾸준히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옵션을 좀 정확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연세가 분포가 보면은 젊은 분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까지 상당히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나이가 많다고 또는 젊다고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은 이렇게 잘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또 팀을 꾸려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서두에서 죽음 얘기를 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제프게 있냐 이거죠. 물론 지금 당장 죽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관심을 갖고 있으라는. 그러면 전체 주제가 오늘 제가 하는 거는 옵션을 다시 한번 제대로 이해해보자. 정확히 옵션이라는 상품이 어떤 건지 정확히 이해해보자 그런 거고, 내일 하실 분은 이 옵션 매매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자동화하는 매매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컴퓨터라는 아주 좋은 도구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실제 써먹을 수가 있을까. 여기 오신 분들이 직접 스스로 못 하시더라도 아마 좀 더 어린 사람, 뭐 이런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면은 자기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충분히 구현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관련돼서 제가 죽음 얘기를 합니다. 죽음 얘기를 왜 했냐? 지금 오늘의 주제도 있고 내일도 있는데 곰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요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써보셨던 HTS의 그 고수란 HTS에서 개발한 건데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시세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델타 값도 있고, 선물 가격도 있고, 옵션 가격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 HTS에서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 아이디어가 딱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갖고 회사에 내고
이런 화면 만들어주세요. 이거 참 힘들죠. 이거 뭐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쪽을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 가질 수 있는 화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매매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옵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내일은 구체적으로 좀 기술적인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거를 또 왜 하는지 우리나라처럼 현재 10%의 아주 낮은 내재 변동성 상황에서도 제가 볼 때는 유용성이 있다고 보는 게요. 언제 이런 일이 생기냐?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규모가 전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 비해서 되게 작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 전일 다우지수가 2% 급등했다, 또는 급락했다. 그럼 그 다음날 우리나라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일 다우지수가 올랐다. 우리나라 아침에 전일 주가지수에 선물지수에 뜨면 그 다음날 갭상승해서 이렇게 가죠. 아니요, 급락했으면은 개파락해서 이렇게 가죠. 요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다들 정신이 없어요. 이때. 뭘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딱 보니까 갭상승하니까 콜 가격은 오르고 풋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콜이 이게 지금 제대로 오른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오른 거야. 아니면은 과도하게 올랐는지, 더 올라야 되는데 조금만 올랐는지, 이거를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HTS에서 나오는 차트나 이런 것들만 봐서는 이거 도저히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볼 땐 한 1초 만에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기회들이 왔다가 탁 사라집니다. 이거 다 누가 먹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옵티바라는 회사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1, 2등 하는 이 차익거래 전문 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H 선물회사가 주문 실수 한번 했다가 몇백억 날렸잖아요. 그걸 다 먹어간 데가 이 옵티바라는 이 회사인데, 여기 이제 친구를 한번 만나서 한번 들어보세요. 너네 이렇게 차익거래 잘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익거래를 잘하느냐? 오늘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원리로서 차익거래를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이 나올 텐데요.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 친구가 아주 솔직하게 아주 좋은 대답을 해줬어요. 자기네들은 예를 들어 1년이다, 평년이다. 그럼 평년 동안 이렇게 평상시에는 깨지진 않는데, 손실은 안 나는데, 그렇다고 수익이 매년 20%씩 30%씩 잘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자율이 예를 들어 4%다. 그러면 우리는 한 5% 번대요. 그치? 이자율보다는 낮게 번다. 근데 돈을 언제 이렇게 버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한가 갔다가 상한가 갔다가 난리였죠. 이때. 자, 이때 여러분들도 아마 그때 매매를 하셨으면은 이런 경험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 100명이면 99명이 이거 상한가 갔네? 이거 뭐 해야 되지? 하한가 왔어요. 하한가 와도 이거 내가 지금 무슨 매매를 해야 될지? 이게 막 당황하다가 모든 이제 그 기회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옵티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럴 때 기회가 상당 시간 존속한다는 거예요. 아주 예를 들자면은, 물론 상당 시간이라는 게 한 10분 정도입니다. 빨리빨리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을 못하면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 2001년 9.11 때 푸시 상한가 갔었잖아요. 그리고 콜을 하한가 가고, 이럴 때 엄청난 기회들이 생깁니다. 사실 이럴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10%라는 건 지금은 기회가 없지만, 불과 6년 전에 우리가 그 금융위기를 통해서
그때 8월부터 9월까지 엄청난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런 지금 10%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럼 사실 제가 볼 때는 더 큰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뭘 오늘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도대체 옵션 매매를 할 때 어떻게 기회를 찾을 것이냐. 그거에 관련. 그러니까 기회라는 건 그거죠. 이 옵션이 고평가됐느냐 또는 저평가됐느냐. 이걸 어떻게 판단해낼 것이냐. 그러면 고평가됐으면 또는 저평가됐으면 어떤 진입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수익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그거에 관련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뭐 컴퓨터를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고급 기술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고평가는 뭐고 저평가는 뭐다. 이걸 알면은 컴퓨터 기술이 없는 분은 컴퓨터 기술 있는 사람 만나서 이거 이름 한번 같이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늘 저의 얘기는 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고평가는 뭐고, 그러니까 옵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요거를 기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10%라고 해서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 충격이 오면은 더 큰 기회가 올 수가 있다는 거고.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 기회는 제가 봤을 때 뭐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짧은 순간에 뭐 한 10분이면은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매일 사실 기회가 있어요. 요 아침에 이럴 때 기회가 있지만 이거는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렇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정세가 불안하잖아요. 중동에서 맨날 또 싸우고 있고 뭐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뭐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 있죠. 그리고 이게 10%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이 세상이 참 평온할 거야라는 거를 아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면 점점 0으로 갑니다. 이 값은. 그런데 세상이 굉장히 어렵고 뭔가 일이 생길 거야 하면은 점점 값이 올라갑니다. 이 값은. 10%라는 건 사실 굉장히 낮은 값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10%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옵션 매매하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더 큰 기회를 줄 수가 있고 향후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그걸 지금부터 당장 뭐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은 이번 달에 뭐 500을 벌까 300을 벌까 이거보다도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걸 놓치지 않고 어떻게 그 기회를 포착할 것인가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옵션을 이제 가격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옵션 또는 옵션 매매를 해보신 분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미국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블랙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블랙 숄즈해서 숄즈 두 사람이 옵션에 관련된 아주 어려운 수학적 공식을 만들어낸 걸 다들 아실 텐데요. 사실 여기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거를 뭐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옵션의 기본적인 그 가격을 어떻게 어떻게 이게 적정한 가격이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주 제일 쉬운 모형으로 했는데요. 막 수학이 나오죠. 여기 MAX에서 MAX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큰 거 20하고 0 중에 큰 거니까 20이죠. 그 다음에 두 개 중에 큰 거 얘는 20인데 마이너스 20하고 0이니까 0이 크죠. 그러니까 아주 뭐 간단한 수학입니다. 이거 뭐 자리에 앉으셔도 뭐 큰 지장은 없는데 일단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이제 간단한 모형이에요. 뭐냐면은 이 S라는 거는 보통 기초
기초자산, 뭐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만기예요. 근데 만기의 가격은 현재 가격이 지금 200인데 만기에 물론 2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제일 간단하게 그냥 딱 두 가지만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10가지도 있고 100가지도 있고 그렇겠죠. 현실은.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기간은 딱 한 1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200이었다가 만기에 220, 180이 되는 그런 이제 기초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때 콜옵션이 있는데 콜옵션의 현재 가격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C0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콜옵션의 행사 가격은 200짜리예요. 행사 가격이 200이니까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가 220으로 끝나면 얘는 220이 되겠죠, 얘 가치는. 근데 코스피 지수가 뭐 예를 들어 180으로 끝났다. 근데 내 콜옵션 행사 가격이 콜 200이다. 그거 꽝 되죠?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기에는 우리가 현재는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만기에는 정확히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있겠죠. 뭐 이거 간단하죠, 이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멋있게 영어로 이렇게 한번 써본 겁니다. 그 수학으로 이렇게 써봅니다. 기초자산이 상승하면 220이 되면은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220이 되면은 콜 200은 20이 되고 코스피 200이 180이 되면 콜 200은 빵이 된다. 꽝이 된다. 그거를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간단히 이제 보고자 하는 거는 현재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모든 걸 다 알아요. 현재 가격도 알고 지수의 만기 가격도 알고 옵션의 만기 가격도 아는데 문제는 현재 가격을 이 현재 가격을 이걸 어떻게 구해볼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무위험 자산을 만들어보자. 자, 말이 어렵죠? 무위험 자산이라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위험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정기 적금 같은 거 있죠. 1년짜리 적금을 든다. 만약에 이자율이 10%다. 제가 10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럼 1년 뒤에는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무조건 얼마 됩니까, 이거는? 물론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이자 붙어서 1100만 원 되죠? 이거는 지수가 오르든 말든 상관없죠. 이런 걸 무위험 자산이죠. 대신에 주식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이죠. 올라서 좋을 수도 있지만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뭐 상폐되면 아주 끝장나는 문제 아니면 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건 위험 자산이죠. 근데 무위험 자산을 구성해보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기초자산, 코스피하고 콜옵션을 가지고서 무위험 자산을 하자는 건데 간단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는 뭐 지수라고 그러죠. 지수 지수니까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의 비슷하니까요. 여기는 콜옵션. 자, 선물은 매수하고 콜을 매도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 보면요. 선물이 매수했어요. 선물이 올라가면 선물이 상승하면은 여기에서는 수익 플러스 생기죠. 그 다음에 콜은 매도했으니까 선물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되죠? 그럼 거꾸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콜 매도를 한 계약을 기준으로 보는데 한 계약을 하는데 선물을 뭐 대충 비율을 잘 맞추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0이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0이 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게 이제 무위험 자산이잖아요. 기초 자산이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서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뭐 보통 우리 미지수 수학에서는 X기 하지만 그래서 굳이 요거 이제 세모를 델타라고 읽습니다. 델타계의 기초자산을 매수하고 콜옵션 한 개를 매도해보자. 그런 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산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산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기초자산은 몇 개인지 모르지만 델타계 샀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기초자산이 올라갔으면은 여기 요거 되겠죠. 델타 곱하기 220. 내 가치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콜을 매도했는데 콜 가격은 여기서 얼마가 되냐면 20이 되니까 매도한 거는 올랐잖아요. 그럼 자기한테 손실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0을 이렇게 빼줬어요. 올랐을 때는 요거의 가치는 이렇게 되고, 거꾸로 기초자산이 하락했을 때는 숫자만 바꿔주면 되나요? 요게 180, 요게 0. 그럼 요 두 가지 가치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는 무위험 자산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요 두 가지가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같아지면 되겠죠. 이제 더 이상 더 어려운 수학 안 나오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결국에 이제 무위험 자산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기초자산이 오르던 내리던 아무런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게 해주는 거다. 그러면 요게 요 앞부분은 올랐을 때, 요 뒷부분은 내렸을 때죠. 두 개를 갖다 해놓고 보면은 델타가 얼마가 나오냐면 0.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무슨 거하고 굉장히 유사하냐면요. 현재 이 옵션의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기초자산이 얼마였냐면 200이었어요. 그 다음에 행사가격 K, 보통 K라고 쓰죠. 이 옵션 행사가격은 또 200이었어요. 이게 무슨 옵션이에요? 이게 기초자산 가격하고 행사가격 같은 거? 우리 보통 등가격이라고 하죠. 등가격 옵션의 델타는 대부분 얼마입니까? 0.5. 이거 많이 아시죠? 이렇게 아주 간단한 모형을 했는데도 거의 비슷한 이게 나오죠. 큰 차이 없는 그런 결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위험자산이라는 거는 0.5개의 기초자산, 물론 현실적으로 기초자산은 한 계약 단위로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그냥 계산 편하게 하려고 한 거니까요.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0.5개의 기초자산하고 콜옵션 한 계약을 매도한 거를 딱 만들면은 지금의 만기에 어떻게든 지수가 오르든 하락하든 항상 동일한 가치가 갖게 된다. 이게 결국에 무위험 자산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만기에 이 무위험 자산의 가치는 얼마일까? 거꾸로 계산할 수 있죠. 또 만기에 무위험 자산이 상승했을 때는 요거고 하락했을 때는 요거였어요. 그럼 델타 값만 0.5 값 넣어주면은 90 당연히 두 개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만든 0.5개 기초자산을 매수하고 콜옵션 한 계약은 매도한 거에 만기에 그 가치는 무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상승하든 하락하든 항상 90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면 중간에 뭐 질문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한 거, 뭐 항상 90이다 한 거고. 그 다음에 무위험 자산의 현재 가치. 이 현재 가치는 개념이 아주 당연한 건데요. 현재 가치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현재 100원이 있다. 이자율이 20%다. 이걸 예금하면 만기에는 120원이 되겠죠. 거꾸로 1년 후에 만기에 120원이다. 이거는 현재는 얼마다? 100원이다. 이렇게 뭐 너무 당연하죠.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0에다가 곱하기 1 더하기 이자율 20% 한 게 120원인 거고,
만기의 가치를 안다면은 현재는 요거 1 더하기 이자율 20% 이걸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100원이 나오죠. 그걸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 이자율이 20%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크게 큰 값을 넣은 거는 계산을 깔끔하게 하려고 이게 만기 90이고 딱 떨어지잖아요. 75원 현재 같이 75원 이렇게 해서 20%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콜옵션의 가격을 구하려고 우리가 해본 건데 콜옵션의 가격을 모르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만기 무이용 예산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봤더니 그러면 0.5배의 기초자산 S라고 하죠. 요거하고 콜 옵션 한 개는 매도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만든 포트폴리오 이거는 만기에 기초자산이 상승해도 가치가 90이고 하락해도 가치가 90이에요. 그러면 현재 가치는 얼마냐? 이거는 75가 되겠죠. 이자율만큼 할인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결국에 구하자는 거는 현재의 옵션의 가격인데 이 옵션 가격은 어떻게 구하냐? 요거를 보면은 이게 뭡니까? 0.5 곱하기 200. 현재는 기초자산 주가가 200이죠. 그 다음에 콜옵션 한 개를 매도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바로 요거 75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막 집어넣고 구하면은 25라는 값이 나왔어요. 요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제가 뭐 오늘 강연한 내용들은 다 뭐 필요하신 분들은 그 메일로 여기다 자료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메일로 받아보시고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걸 한 거고 이제 이걸 매매에 어떻게 써먹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가정을 했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거는요. 콜 옵션의 적정 가격을 구했어요. 25원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게 제일 적정하다 이렇게 이제 구했습니다. 25원이 아니면은 시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옵티바 같은 회사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25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걔네들요. 근데 어쨌든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요. 시장에서의 우리가 구한 건 25인데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걸 봤더니 35예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또는 시장에서 적정 가격이 25인데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은 뭐 10 이렇게 저평가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우리는 금방 고평가됐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옵션의 가격은 30 시장에서의 35인데 여기는 적정 가격입니다. 요 25는.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얼마가 되죠? 20이 되네? 그쵸? 만기에 이 옵션의 가격이 그 기초자산에 의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20이 되죠. 그러면 이제 얼마의 차이가 생긴 거냐면 35하고 25니까 10만큼 어떻게 돼 있다, 고평가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그럼 어떻게 수익으로 만들 것이냐 그건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해야겠냐면은 고평가됐다는 걸 판단했어요. 그럼 고평가됐으면은 어떻게 돼요? 매수가 아니라 매도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하죠. 그러면 두 가지가 있네요. 매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네? 고평가됐다고 해서 매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물론 여기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현실에서는 어때요? 콜옵션이
뭐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봤는데 어느 옵션을 봤더니 12 정상 가격인데 얘가 15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제 이건 제가 판단한 거예요. 그럼 매도했어요. 그러면 얘가 15에서 그냥 저절로 10으로 다시 가나요? 안 그렇죠. 이런 일은 안 생기죠. 만약에 이게 콜이었으면은 시장이 상승했으면은 15에서 뭐 20도 가고 뭐 더 상승하면 30도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그냥 매도는 맞는데 정답의 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매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운이 좋으면은 더 떨어져서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 10이라는 것을 이 고평가된 10이라는 것을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하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립니다. 일단 매도는 정답입니다. 일단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옵션은 콜이었습니다. 그러면 콜 옵션의 델타는 다들 아시다시피 0보다 큰 거 양수라는 게 다 아시죠? 근데 매도했으니까 델타 값이 뭐가 될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델타 중립이란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건 뭐냐? 바로 델타를 0으로 만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콜을 매도했으면은 뭐 주식을 사든지 선물을 매수하든지 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제일 뭐 간단한 지금 뭐 주식이라고 보고요. 주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수를 하는데 얼만큼 매수하느냐? 콜의 델타 값이 0.5였어요. 근데 마이너스 0.5니까 이거를 0으로 만들려면 0.5개 우리가 아까 처음에 계산한 건 그대로 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봤더니 콜의 델타는 마이너스 0.5 주식의 델타는 0.5 그래서 전체 델타는 0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과연 어떻게 수익이 될까? 그 전에 이제 잠깐 델타 중립이라는 말부터 한번 이 표현부터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죠. 원래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기금 또는 자문사 이런 데들은 예를 들어 주식을 사도 뭐 1,000억 원어치 산다든지 뭐 1조 원어치 산다든지 이런 크게 많이 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수익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오르면 수익도 점점 오르게 이렇게 되죠. 이 사람들. 근데 만약에 내가 국민연금 운용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주식을 뭐 한 20조를 들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을 삼성전자를 뭐 예를 들어 한 4조 원 들고 있고 근데 이제 돈을 써야 돼요. 뭐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에 이제 돈이 뭐 매달 나가잖아요. 돈을 써야 되면은 주식을 팔아야 되죠. 근데 큰 데서 오늘 4조 원 필요해. 그러면 4조 원씩 팔아. 해서 국민연금에서 4조 원 팔면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냥 하한가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팔겠어요?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 이 시점에서 판다. 그러면 그 파는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4조 원이다. 그럼 4조 원어치 선물 매도를 칩니다. 그러면 그 4조 원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4조 원이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수익 곡선이 이렇게 평평해지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려면은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이 가치는 어떻게 됐어요? 딱 고정이 되죠. 이런 게 델타 중립이 되는 거예요. 델타를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현재 이 가치를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델타를 0으로 만드는 순간 더 이상 수익이 생기지도 않고 더 이상 손실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델타 중립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자면 손익을 딱 고정시켜놓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국민연금 뭐 예를 들어 큰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럼 우리 같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냐? 결국에 델타 중립의 목표는 뭐냐면은
손실 낸다고 매매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그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매매하잖아요. 그럼 아주 이게 보면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나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게 목표인데 내가 쓰는 도구는 손익을 고정시켜버리는 도구예요. 그렇죠? 좀 이상하죠. 근데 그런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 델타 옵션에서 델타 중립이라는 것은 고평가된다 또는 저평가된 요 부분만 수익으로 전환시켜줍니다. 이거를 수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델타 중립의 옵션 매매에 있어서 또는 전략 매매에 있어서 이 델타 중립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두 가지를 했는데요. 아까 아주 간단한 모형에서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기초자산 상승, 하락. 자, 우리가 언제 이 포트폴리오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옵션을 일단 매도를 해요. 그럼 옵션 매도하면은 자기 계좌로 지금 35만큼 매도했으니까 계좌로 35 딱 들어오죠. 여러분 그 실제 매매할 때 다 봤죠. 제가 이제 처음 여단님들 처음 매매할 때 옵션을 매도했더니 갑자기 계좌가 돈이 불어나가지고 이거 뭐야 이렇게 아주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네, 옵션 매도하면 실제 돈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근데 물론 그게 자기 건 아니죠. 매수를 해서 이제 수익이 나도 손실이 나도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옵션 매도하면은 매도되고 35원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기초자산을 이제 그 매수를 해야 되니까 델타만큼 0.5개만큼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초자산은 아까 200원이었죠. 0.5개만큼 반 개만큼 매수하려면 100원 필요하죠. 그래서 돈이 100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돈이 100원이 필요하다는 거는 여기에서 이게 이제 좀 약간 헷갈리는 표현이긴 한데요. 주식을 사려면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사야 되죠. 또는 은행에 있는 돈을 빼서 사야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자 수익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차입하는 거나 대출하는 거나 동일한 이자율이라고 보고 어쨌든 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자 수익을 포기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25원만 썼어요. 35원을 다 써도 되는데 계산 편리상은 그냥 25원만 썼어요. 그래서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면은 매도대금까지 활용하니까 75원이 필요해요. 100원어치 사야 되는데 100원을 다 빌리는 게 아니라 75원만 빌린다.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25원은 매도한 거에서 내가 쓰겠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남은 10원 남은 거는 그냥 주머니에 놓으면 이자도 안 보니까 은행이 다시 예치하겠다. 왜냐 여기는 지금 이자율이 20%라는 아주 좋은 시장이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기초자산이 상승했을 때 옵션 매도한 매도한 거니까 20원 물어내야 되죠. 20원 결국에 그 옵션 가격 20원이니까 돈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초자산이 하락했을 때 옵션 매도한 거에서 돈 하나도 안 내야 되죠. 꽝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대여한 거 내가 주식 살려고 75원 빌렸어요. 이거는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오르든 말든 항상 90으로 똑같죠. 그래서 나중에 90원 갚아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였어요. 그 다음에 기초자산은 매수한 상태예요. 샀어요. 200원에서 220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반 개만 샀죠. 그러니까 110원. 그 다음에 하락했어요. 200원에서 180원을 떨어졌는데 반 개만 샀어요. 그러니까 90원. 그래서 이걸 다 더해보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90, 110, 0 이렇게 되고 0, 마이너스 90, 90, 0 이렇게 되고 이게 무슨 자산인 거예요? 이게 기초자산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합은 항상 똑같아서 무위험 자산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델타 헤지를 통해서 여기를 완전히 무위험 자산을 딱 만들어버려요. 남은 10원 있죠. 그 10원은 내 수익이 되는 거죠. 만기에 가서 이게 바로 뭡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옵션의 가격이
25원, 이 적정가보다 클 때 이것을 어떻게 수익으로 만드느냐. 옵션이 고평가였으면 매도하고 기초자산을 통해서 델타 헤지를 해라. 그리고 계속 여기는 이제 한 기간밖에 없었는데 조금 있다가 여러 기간이 있다면 과연 또 어떻게 하나. 그것도 실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델타 헤지를 통해서 한다. 델타 헤지라는 건 옵션에서는 뭐 이게 의미하는 거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양매도 포지션을 만들어라. 그리고 델타 헤지를 해라. 뭐 비율 스프레드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 만기 구조가 이렇게 된 거, 뭐 이런 거 해라. 뭐 또는 뭐 이렇게 생긴 거 만들어서 해봐라. 양매도는 이렇게 생겼겠죠. 뭐 이런 거 해라. 뭐 하는데 결국에 델타 헤지는 꼭 해라. 이게 뭐냐면은 그 델타 헤지를 하라는 건 뭐냐면은 시장의 움직임이 작다면은 여기서 조금 움직이던 이쪽으로 상승하든 지수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이 손익을 고정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델타 헤지를 한다면은 시장에서 어떤 고평가된 또는 저평가된 부분이 생겼을 때 그거를 수익으로 전환해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 다음에는 요거는 반복을 안 할 텐데 이거는 이제 반대인 경우에요. 아까는 이제 적정 가격이 25인데 시장에서 왠지 모르게 15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럼 아까하고 정반대로만 가면 됩니다. 똑같은 식으로. 이 경우에는 옵션을 매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델타 헤지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흔히 이제 말하는 그 선입견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하수는 매수를 하고 고수는 매도를 한다. 저는 이거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수는 고평가됐으면 매도하고 저평가됐으면 매수하는 거고 하수는 매수만 하는 사람이고 또 약간 잘하는 사람은 매도만 하는 사람인 거고 고수는 매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저평가됐으면은 그 저평가된 거를 그거에 맞는 그런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양매도라는 거 그냥 간단히 한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왜 이런 전략이 나왔나,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왜 맞지 않는지 그거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방금 전에는 콜이 어떻게 됐냐면 고평가됐죠. 콜 가격이 고평가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콜 매도하고 기초자산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은 매수하는 포지션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옵션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콜이 고평가가 되면은 풋도 덩달아서 고평가돼요. 같이 가야 돼요. 항상. 그러면 콜이 고평가됐다.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풋이 고평가됐으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평가되는 거는 무조건 제가 매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선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풋의 델타는 마이너스죠. 근데 매도를 하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요. 그럼 선물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매도해줘야 되겠죠. 자, 요걸 다 합한 게 뭡니까? 콜 매도, 풋 매도인데, 요게 하나는 매수하고 하나는 매도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겠죠? 굳이 수수료만 많이 나오니까 빼면 되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콜 매도, 풋 매도 한 거니까 이게 바로 양매도예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 양매도 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느냐? 적정 가격을 편한 건 내재 변동성인데, 제가 볼 때는 한 20%였는데,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40%였던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전에 매매했던 분들 어떻게 매매하셨냐면요. 그러니까 양매도로 돈 많이 벌었던 분들, 아침에 와가지고 델타 한번 맞춰주고. 왜냐면 이제
날 있었던 포지션에 딱 오면 델타가 좀 틀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점심 때쯤 또 한번 맞춰주고, 옛날에 또 점심시간도 있었잖아요. 아주 예전에. 그 다음에 또 장 끝날 때, 종가 한 3시쯤 델타 한번, 하루 3번 매매해요.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자기 하기 싫으니까, 이제 자기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밖에 놀러 다니면서 사무실에 전화해서 델타에 맞춰줘라. 왜 그래도 돈을 벌 수 있었냐면 바로 예전에 이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이게 그 10%대로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양매도 잘못했다가 요즘 많이 다쳤죠. 지금 언제였더라? 지금이 9월물이니까 제가 6월물인가? 7월물인가? 6월물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다쳤더라고요. 보니까 그날 만긴 날에 엄청나게 이게 워낙 낮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이라는 게 한번 양매도 시작하면은 계속 양매도를 하게 돼요. 이걸 이제 자기 습관을 넘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주변에서 누가 요즘 양매도가 좋아 또는 뭐 양매수가 좋아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스스로 좀 많이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이따가 그 숫자 HTS 통해서 그리고 이게 고평가냐 저평가냐 100%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 높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거에 대해서 또 이후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5분간 쉬었다 하는